있습니다. 천고밥이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이 계절에 부단히 노력하는 이들이 있죠. 바로 추석 때 찝었던 살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혹은 스웨트를 슬림하게 입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옷을 입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 단어, 날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이 단어, 다이어트, 궁금하신 적 없으시나요? 현대사회에서 다이어트라는 단어는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TV에서도, 책에서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이 단어를 쓰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언제, 왜, 어떻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일까요? 운동이 필요해 라던가 양을 좀 줄여 라는 그런 포괄적인 말 말고 건강한 진짜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전 오늘 여러분들과 다이어트에 대한 단어를 첫 번째 다이어트에 대한 정의와 유래,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어트의 필요성,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좀 사회 유행처럼 퍼져있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많은 의학자들이 쓴 칼럼과 그리고 또 많이 갈 길이 멀긴 하지만 8개월 동안 혼자서 20kg가량을 감량한 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아닐까요? 자, 먼저 다이어트의 정의와 유래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다이어트의 사전적인 의미는 음식 조절,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제한된 식사를 하는 것인데요. 다른 말로는 다이어트 테라피, 즉 식이요법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이 식이요법이라는 단어 역시도 가장 적절한 영양을 공급함으로 질병을 개선 및 회복하는 치료 방법의 일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그 유래와도 굉장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는 서양 의학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불균형한 식사로 인해서 과도하게 살이 찐 서양인들이 좀 균형적인 식사를 통해서 살을 좀 감량하고자 원했던 방법이 다이어트인데요. 이 다이어트가 제일 먼저 책을 출간했던 사람이 1864년도에 영국의 윌리엄 벤팅이라는 사람으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스스로 자기 부두끈을 묶을 수가 없게 되자 충격받아서 다이어트에 관하여 라는 책을 출간하기 이르렀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다이어트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살을 빼다라는 것보다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 좀 더 가까운데요. 그렇다면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로리, 두 번째는 열, 그리고 마지막은 생활 습관입니다. 칼로리 먼저 얘기해볼까요? 다이어트에서 필수적인 요소죠. 모두들 다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잖아요. 슈퍼 가서 이게 뭐야?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제 발표하셨던 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칼로리는 에너지의 단위라는 것 알고 계시죠? 3일 한의원의 구자훈 원장의 말에 따르자면 모든 칼로리가 체중을 증가시키게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칼로리의 외형인데요. 같은 100칼로리를 먹어도 빵을 먹느냐, 밥을 먹느냐, 고기를 먹느냐에 따라서 몸의 변화가 천차만별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무턱대고 이제 칼로리가 낮은 음식으로 식단을 짜게 되면 식단의 질마저도 낮아지게 되는데요. 식단의 질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대사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무턱대고 정말 칼로리를 줄인다기보다는 영양소를 내가 고루 챙겨 먹고 있는지, 두 번째 염분 조절은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대사량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대사량은요, 열과 굉장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몸이 운동을 하느냐를 이야기해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 요새 목에 너무 살이 쪘었는데 목 좀 살 좀 빼야겠다고 얘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렇다면 한겨울에 혹시 너무 추운 날 뒷목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따뜻할 겁니다. 열이 난다는 것은요, 몸의 세포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 몸은요 차가울 때보다 따뜻할 때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심으로써 몸의 온도를 올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도 이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몸의 온도를 올리고 또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한테 적정한 그런 운동량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습관입니다. 주비스의 비만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 그 사이에 우리 몸에서 살 빠지는 호르몬 멜라토닌이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즉 잠만 잘 자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200에서 300g 가량의 감량이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일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때 영양분이 들어가도록 규칙적인 식습관, 또 활동해야 되는 낮 시간에 긴 낮잠을 자지 않는 습관, 7시간에서 8시간이라는 적정한 수면을 지켜주는 그런 습관들, 이러한 정말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우리 몸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이런 다이어트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최근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및 세계 22개국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신체적 몸무게 조절 행동에 대한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 여학생들은 몸무게 수치는 이 22개 국가 중에 제일 낮은데요. 체중을 조절하는 노력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의 90% 이상은 평균 이하의 적정 체중 이하를 가지고 있는데요. 90% 이상이 체중을 조절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대학생들이 전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표준 이하의 체형을 바람직한 체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올바른 다이어트의 뜻, 그리고 방법, 그리고 현대사회의 모습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언 하나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 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거울에 비치는 자기 스스로를 아름답게 보고 계신가요?